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상전쟁 혹은 사상전, 이번 총선은 본격적인 사상전이다, 이런 주제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2007년 정도에 아마 18대 국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올해가 지금 12년이니까 2011년 한 17대나 18대 국회의원, 그때는 국민의힘이란 당이 아니었고 새누리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당선자 모임에서 근대에 들어서 보수주의의 어떤 선각자였다고 하시는 박세일 교수님이 보수는 사상전을 해야 된다, 사상전을 하자, 지금부터 사상전쟁을 해야 된다고 설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면은 그 한 5, 6년 전에 보수주의의 위기를 깨닫고 사상전을 준비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의 선전과 국민들의 지지, 이거는 그 한 20년 전에 뿌렸던 씨앗이 그 발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결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절에 포퓰리즘, 복지정책, 평등이라는 좌파 사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정치만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의 어떤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민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전선동의 가장 쉬운 부분이 사상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효용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공세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고 이러지만, 사상전은 세뇌를 시키면 신념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정치를 하신 분들이 민주화라는 가치 논쟁에 있어서 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민주화로서 자기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성장, 그러니까 그 김영삼은 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성장에 치우치면서 IMF 사태를 맞았고, 김대중은 그 성장에 대한 반대로서 분배 혹은 배분으로 복지에 치중함으로써 그 우리나라가 재정에 재정악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상전이라 하는 건 어떤 가치 논쟁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공짜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공짜가 어떤 누구의 부담에 의해서 오는 거라는 것만 깨닫기만 하면은 공짜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그걸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생각을 저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 세계화로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국가의 목표가 사라진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화를 이룬 뒤에 우리 질적인, 그까지는 양적인 팽창이라 그러면은 질적인 어떤 성장, 즉, 부민, 덕국. 국민들은 부유하고, 부유라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질적, 그러니까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인 부유와 함께 덕국, 나라가 세계적으로 덕이 넘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선진화로 이루어 나가자라는 질적인 성장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세계화를 이룬 뒤에 우리나라는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동훈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사생 논쟁을 그 사람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뭐 사상이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지 않고 몸으로, 쉽게 말하면 도덕경에 말하듯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 하지 않는다. 그 가르치려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몸에 배어 있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따르는 제자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게 노자 도덕경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한동훈이가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다라는 걸 말을 한마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으로서 실천으로 보이고 있어요. 교양과 품위, 아주 고보순 아니라도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말에도 교양 있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런 게 아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딱 맞는 거라고 봐요.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한 적은 없고 하고 싶은 거는 참 많았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개체로서, 개인으로서 가지는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고 싶다라는 거는 자기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바르게 하고 싶다라든가 또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설파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걸 말할 거예요. 뭐 밥을 많이 먹고 싶다, 좋은 옷을 입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많았다는 게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하고 싶은 거는 많은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명예욕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든가. 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경쟁으로서 교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박세일 교수님이 심었던 20년의 결실이 지금 한동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때 실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첫째 이유가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성장이라는 큰 아젠다를 제시해 놓고 그것을 국가 주도로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주의예요. 국가 독점주의고,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에 있어가지고 좌파가, 공산 좌파들이 복지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주도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기의 고유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좌파들과 포퓰리즘 혹은 복지정책을 경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에 대해서 경쟁을 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자가 그 정책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까 말한 대로 논쟁에 있어가지고 사상적인 그 토대가 복지정책이라든가 포퓰리즘 정책은 공산좌파가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 있습니다. 자유 플러스 복지정책이라든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 논리 구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그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서 논쟁이 붙으면 져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지금부터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은 이명박, 박근혜가 했지만은 끊임없이 좌파에서 시달리고 결국 탄핵까지 당하고 정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 20년 박세일 교수님이 설파한 그때부터 시작해가 20년을 자유우파가 존재는 했고 우리 국민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 대로 그것을 대변해 주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책 포퓰리즘 주도권을 가진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치밀한 공산좌파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20년의 고충이 있었다. 그러면서 공산좌파들은 철저하게 더욱더 진지를 구축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지난 대선도 그렇습니다. 대선도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자유우파가 집권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0.7%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기적입니다. 기적.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분명히 그 국민들이 자유우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 정신 차리가 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줬다고 생각해요. 0.7%라는 거.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꾸짖을 때 꾸짖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질책한 마음이 5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도 5%에 똑같이 50%인데 0.7%가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남은 0.7%가 모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반수가 조금 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0.7%라 하는 그거는 국민들이 좀 잘해봐라. 좀 잘해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번영시켜야 되고 안정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사랑의 채찍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7%로 간신히 이겼어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리고 야당에서는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3분의 2, 200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혼장난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궁지에 몰려서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비상대책 할 수 없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동훈이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훌륭한 자질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그 어떠한 그 제도적인 장점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상전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자파는 이렇게 다르구나. 저런 잡범들, 자기 욕심만 가득 차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 내로남불. 이때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좌파가 주도하는 내로남불을 경쟁하고 좌파가 주장하는 포퓰리즘을 경쟁하고 잡범을 서로 경쟁한 거예요. 네가 했다 내가 했다고 따지는 그런 싸움을 한 겁니다.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한동훈은 확실히 다른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다음 선거까지 본격적인 사상전쟁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통일이 눈앞에 보일 수도 있다. 왜? 한국과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이때까지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 주도적인 전제정치에 유사한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뽑지만 대통령제라는 특징과 국가 건설이라 하는 대명제 하에서 그리고 산업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두 체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을 승리를 하고 나면은 남북한의 통일도 앞당겨질 겁니다. 왜?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느끼게 되니까요. 왜? 그는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인간다운 어떤 배려가 있고 말이야. 또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가 없으면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상. 사자만 있다 하면 사자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약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핍박이 아니고 그 속에 구조와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이번 이 사상전쟁이 시작됨으로써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사상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상전의 그 구조가 우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념전쟁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념이라고 하는 거. 신념화 돼버린 거예요. 신념화. 그래서 이념이라는 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고 참 그게 바뀌더라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념 전쟁을 하는데 이념 전쟁의 배후는 뭐가 있냐면은 역사 전쟁을 배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념의 논쟁에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루어진 것이면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이면은 필연이에요. 필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념전쟁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과거 역사를 더듬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복지가 이루어진 것이 역사 과정의 필연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비슷한 말이에요. 과제나 뭐 이렇게 필연적으로 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혹 달성이 되지 않은 이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이자 과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라면서 우리가 이룩해야 될 시대 정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념 전쟁의 배후에는 역사 전쟁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나팔수 선전은 누가 하느냐? 바로 문화가 하는 거예요. 영화나 문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 전쟁을 한다 이러면 뒤에는 역사가 있고 앞에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
소설, 희곡, 영화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역사의 필연성을 선전하는 거야. 앞에. 뒤에서는 역사적인 그걸로 배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필연적인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러나 이 문화로서 선전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역사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념 전쟁에 의해서 역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한 목표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이루어야 될 과제이자 숙제이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거 역사 이념에 대한 선전은 문화로 하는 거예요. 영화, 소설 이런 그게 있는데, 이거를 이념이라는 건 신념화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한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공산자파들은 그들의 치밀한 이론에 의해 가지고 각 진영의 교육이만 종교조, 뭐 기타 여러 가지 역사 문제 교사 협의회 무슨 이런 단체를 쫙 만들어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인해 장막,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단죄하지 못하게 연대로서 그 집단으로 항의하고 이런 그런 좌파들이 그 진지를 구축했어요. 한 20년 동안. 아주 완강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연구소 이런 교육. 이 환경은 자본주의자들이 이익을 너무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과잉 생산이다. 이거를 또 다시 다 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원이 고갈된다. 뭐 이런 환경문제, 환경단체들, 온갖 단체들이 진지를 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이념을 문화로서 선전하고 이것을 교육으로 강화해가지고 다시 역사로. 이런 끊임없는 그 순환 체계를 가지고 좌파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파들은 오로지 부국, 강병, 잘 살고 이것만 외친 거예요. 우리는 지키겠다. 근데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유우파라는 게, 보수라는 게 잘 묻고 그 지키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한동훈이가 설파를 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만색이 있다면 까만색을 놔두고 보면은 까만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흰색을 딱 두면은 얼마만치 까만가 아는 것처럼 서로 대비가 되면은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자주 강의에 말합니다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란 말을 요즘만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지난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이거는 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선에 자유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동훈이라 같은 흰색이 딱 나타나니까 이재명이라는 악마가 얼굴에 확 드러난 거예요. 뭐 지금은 텔레비전에 같이 나오면은 서 있는 태도, 말하는 것부터가 그 이재명이와 한동훈이는 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질적인 차이가 품위가 있고 교양 있고 남을 배려하는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선을 맞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200석을 논할 때 참 위기에 처한
우파들이 뭘 했느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러면서 간신히 연명을 할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이쪽을 딱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딱 갖다 놨는데 평소에 얼마만큼 훌륭하게 살았고 수신, 자기를 수양했는가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박세일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 절대 자기 수용이 없는 지도자, 자기 수양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것만큼 이 비참한 나라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가장 비근한 예로 이재명이에요. 아무런 자기 수양이 돼 있는 게 없고 오로지 어쩌다가 시험에 사법고시라는 게 합격을 했다는 것 뿐이에요. 큰 좋은 실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 어떤 공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검사나 판사를 한 적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목심, 오로지 자기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 출세욕에 들떠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지금 공천하는 거 보세요. 방탄하는 거 보세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수양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총선 승리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시민혁명, 선거혁명, 명예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완전히 공산자파를 뿌리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산자파에서 이재명이를 몰아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심하고 있어요. 악의 무리, 뭐 불가사리라든가 악의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 같은 게 많아요. 뭐 드라큘라라든가 불가사리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끝에 보면 그 악이 죽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되살아나고 발아가고 막 그 긴장감을 높여갑니다. 그것처럼 주역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주역에도 엄의 세계가 될 때 엄이 안 밀려나가려고 굉장히 그 발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의 그 잔당들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우파 시민들이 좀 더 단합하고 단결해 가지고 총선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방심하지 마시고 사상전, 지금부터 사상전의 시작이다. 자유우파, 쉽게 말하면 공산자파, 북한과 자유우파 간의 상대적인 우월을 확신하고 완전히 자유우파 세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더욱 단합해가지고 이번 총선을 꼭 승리로 이끌어서 총선 승리를 넘어선 선거혁명을 꼭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가지 준비도 미숙하고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위기에 죽창을 들고 나서는 그 어병의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구독 신청을 100명이나 해주셨어요. 한 달 만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그냥 참 울분에서 나온 어병의 울분에서 나온 그런 책 읽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조금 정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구독자 100명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선진화,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